과학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슬기로운 과학교실. 우리 생활 속 신기한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의과학대학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민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교수님께서 올해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새해 맞습니다. 맞아서 네, 새해를 맞아서 헤어스타일을 샥 확 바뀌었어요. 변신하셨네요. 네, 열심히 깎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깎으셨나요? 그걸 열심히 깎아주셨어요. 네, 깎아주셔가지고. 네. 네. 자, 좋아요. 이렇게 변한 모습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방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섭섭하겠어요. 아니, 비슷한 예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비단 예술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과학과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그리스 시대에 이제 예술을 뜻하는 말인 테크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 테크네라는 말이 사실은 기술의 어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예술과 기술이 서로 연관이 있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이 만나는 지점, 바로 생체 모방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생체 모방. 자연이 우리 생활과 과학에 어떤 영감을 주죠? 네, 그래서 감이 좀 안 오네요. 예, 자연.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선 조금 복잡한 얘기를 좀 네. 드려볼게요. 네, 요즘에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신호나 자극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요. 우리 몸은 사실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경세포란 신경에 관계되는 세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가 혹시 뉴런인가요? 맞습니다. 예. 하나 생각해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신경세포에 대한 역할이 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신경세포들이 그물처럼 모여있다고 해서 신경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결국엔 신경과 망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이 그물처럼 쌓이면 의식이 생긴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뇌 구조를 모방하거나 모사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체 모방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결국에 뇌의 작동을 모사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인터넷이 많이 모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터넷이 많이 모이면 인터넷망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유니스 교수님들의 특징을 보면 대충 맞다 그래.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막 맞다고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래요. 어쨌든 뭐 이해는 가는데 네.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예시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본 찍찍이라고 불리는 이제 벨크로는 네네 알아요. 네. 맞아요. 우엉가시라는 식물에서 착안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 우엉가시는 또 독고마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스위스의 어떤 한 엔지니어가 취미로 이제 사냥을 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사냥개의 털에 우엉가시가 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벨크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천재들은 발명가들은 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예 이런 게 뭐 붙었어 이러면서 막 귀찮아. 이거 어떻게 떼? 맞아요. 하나씩 떼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으니까 딱 와닿는데 뭐 좀 또 다른 좋은 예가 또 있을까요? 너무 재밌어요. 예,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상어의 피부를 본따서 만든 수영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어의 피부요. 네, 상어의 피부에는 비늘이 있고 이 비늘에는 아주 작은 미세 돌기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돌기들이 아무래도 오돌도돌한 모양이다 보니까 상어가 막 수영을 하게 되면 네. 이 비늘 안에 있는 미세 돌기에서 아주 작은 소용돌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돌기들이 발생하는 소용돌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용돌이들이 몸 바깥에 있는 물의 흐름과 몸 사이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서 다시 말하자면 미끄러지게 하게 돼서 저항을 줄여줌으로써 더 빠른 헤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영 경기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맞아, 입고 맞아, 시작해요. 맞아, 맞아. 그것 때문이었군요. 빨리 가려고.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예.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삼각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전신 수영복이 원래 온몸을 다 덮는 수영복이었는데 이 수영복을 입고 막 기록이 다 빨라지기 시작하고 예. 경신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과학적 도핑이다. 이거는 아. 기술에 의한 도핑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2010년부터는 아하. 예, 전신 수영복이 수영 경기에서는 사용 금지가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턴가 없어졌군요. 사라졌군요. 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부터 무릎 위까지만, 예.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어깨선을 넘지 않고 무릎 위까지만으로 이제 수영복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영을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한때는 진짜 그 말씀하신 예. 전신 수영복을 입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게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예. 네,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네. 의학적인 이야기로 좀 더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상어 피부의 돌기들은 세균이 붙거나 자라는 데에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청결을 좀 유지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만지는 어떤 손잡이나 벽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손잡이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거 뭐 이런 곳은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균이 덜 붙도록. 예, 맞습니다. 혹시 오.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그 필름과도 좀 그 필름에는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그런 돌기를 응용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리 이온 같은 거를 좀 금속 이온을 아. 응용을 해서 이제 유기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재밌다 오늘. 네, 재밌어요. 또 뭐 흥미로워요. 이런 거 있어요? 네, 혹시 홍합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소주. 아니요, 저는 그거 네. 생각나요. 홍합 연달아 10번 말하기. 홍합탕, 뭐 소주, 뭐 저는 이런 이렇게 먹는 쪽으로 생각이 나는데 홍합이 왜요? 네. 홍합은요. 기본적으로 파도가 치는 바위에도 붙어 사는데 딱 붙어 있잖아요. 예, 이럴 때에는 홍합이 자체적으로 접착을 도와주는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따개비?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막 치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 홍합은 이동할 때 이제 예. 자신이 이동할 곳으로 발을 뻗는데 이 발 안에 관이 있거든요. 발이 예. 있어요? 발이 있고 관을 통해서 접착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접착 물질은 족사라고 하는 섬유다발을 구성하게 예. 되는데요. 이 끝에는 또 플라크라고 좀 접착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일종의 끈끈이 실 같은 거를 분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미가 이렇게 촥 하면서 어디에 촥 붙는 접착력 있는 거랑도 또 비슷하기도 예, 하겠네요. 약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족사가 나오면 예. 5분 만에 굳게 되고 이 아. 족사 한 개당 이제 10kg 정도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요. 그러니까 그 거센 파도가 불어도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잘 버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접착제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이제 네, 공기 네. 중에 이제 마른 상태에서 쓰게 맞아요. 되는데 물기를 다 닦고 사용해 주세요. 이런 안내문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홍합 단백질에 유래한 어떤 접착제들은 물 속에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또 인공적인 화학 물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에서 유래된 단백질이므로 이제 인체에 좀 사용하기도 괜찮을 만한 접착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의과학이군요. 예, 너무 맞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오늘 진짜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이야기를 맞아요, 나누니까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물론 이제 이런 접착제 단백질을 응용해서 접착제를 새롭게 만들려면 이제 뭐 생체 거부 반응이나 효과성 같은 어떤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야,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방금 홍합 발을 찾아봤거든요. 예. 홍합 털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홍합에 붙어 있는 털을 예. 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그 부분이 이렇게 하여튼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이거. 우리는 홍합이 그냥 이렇게 붙었나 보다라고 맞아, 맞아. 생각했지. 접착 물질이 나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야, 그러면은 진짜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셔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각 그래도-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네, 이렇게 서로- 화합, 융합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소통을 잘 해가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융합도 이야. 하고 서로.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접착제를 이제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우리한테? 보통 접착제를 우리 몸에 쓸 만한 상황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졌을 때 이제 사용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예. 지혈제로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 이제 딱지가 보통 우리 몸에 생기면서 먹게 그렇죠. 되는데 그 위에 접착제를 열심히 발라가지고 예. 빠르게 이제 딱지 역할처럼 만들어줘서 어머나. 빠르게 피를 굳게끔 멈추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어디 찢어지고 하면 꼬매고 막 이렇게 흉이 지고 막 이렇게 무섭게 딱 자국이 남는데 이런 걸로 하면 딱 5분 만에 딱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촥 하면 살이 촥 붙어. 이거 완전 이게 미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무슨 공상과학이에요. 뭔가 요괴들이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다시 쫙 붓고. 와, 근데 홍합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홍합 접착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합 접착 단백질 1g을 얻기 위해서는 예. 1만 마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졌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엄청 비싸겠네요. 예, 맞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근데 홍합집 가면 홍합은 무한리필 돼요. 그러니까 그 홍합 쉽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무한리필로 홍합 한 1000마리면 될 텐데 지금 1만 마리로 1g이니까 사실 상처 붙이는데 1g으로는 택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근데 만 마리를 만 마리 시키려면 좀 쉽지 않을 것 그 같습니다. 홍합 10,000마리 따는 인건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구나. 예. 아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여러 연구자들이 아, 이제 미생물 배양이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맞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즐겁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과학과 의공학도 우리의 오. 건강을 위해서 자연이나 다른 학문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잘 탐색해 가면서 지식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과학교실 중에서 오늘 가장 뭔 말인 줄 알아들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도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에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과학교실 유니스트 의과학대학원의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임민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